그래서 슬로건이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 시민들하고의 접촉. 그래서 열린 시향실을 운영을 해서 팔첩 규제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주입니다. PD 농업 전문가를 거쳐 시장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동헌 광주시장님이신데요.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가치 아래 시정을 돌보고 계신 신동헌 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 신동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광주시장으로서 시정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그 소회가 어떠신가요? 벌써 그 3년을 넘어 이제 그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은데요. 시간이 빨리 흘러갔네요. 제가 그 시장되고 한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이제 코로나가 들이닥쳤는데 사실 한 4년 기간 중에 한 1년 반은 열심히 했어요. 1년 반은 열심히 하면서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보살폈는데 한 그 기간 2년여는 그냥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시달려서 거의 이제 코로나 행정에 이렇게 그 몰두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SOC 사업을 통해서 그 우리 광주의 곳곳에 이제 인프라를 마련해야 되는데 고산 그 지구의 문화누리센터 사업에 우리가 59억 원을 포함해서 32개 공모 사업에서 국도비 190억 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특조금 특교세 한 100억 원을 만들어서 총 한 290억 원의 그 의전 지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그 시책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추진 중에 있는 게 많습니다. 예, 그동안 이렇게 다양한 시정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이 대표적인 정책과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정책 하면은 뭐 시민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 저기 우리가 모시는 이런 정책이 이제 대표적인 정책인데 그래서 슬로건이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그 슬로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민들하고의 접촉 그래서 열린 시향실을 많이 운영을 해서 지역의 많은 그 민원 해결을 그 주안점으로 뒀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그 광주는 이제 특별한 도시입니다. 그 우리가 광주의 그 산이 한 70% 정도 이렇게 산재에 있기 때문에 교통 불편을 많이 그 호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 많은 그 골짜기 마을에 이제 그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 운송 수단이죠. 1,000원 택시. 1,000원만 내면은 어르신들이 합성을 해서 이제 시내까지 올 수 있는 이런 그 수단. 그리고 그 이제 골목길을 이렇게 누빌 수 있는 공영 버스를 29대를 준비해서 교통 불편을 이렇게 해소를 했는데요. 이 밖에도 이제 우리 저쪽 그 불원 쪽에는 그 경기도에서 정책 공모를 했어요. 경기도 팔당 허무섬과 휴로드이라는 제목이로다가 우리가 이제 그 공모에 응해서 1등을 해서 한 100억 원 정책 자금을 얻었거든요. 그죠? 그쪽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관광 인프라를 좀 만들어서 이제 허무섬의 기능을 그 지금 담당하려고 지금 올해도 뭐 열심히 이제 그 저기 사업이 펼쳐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대표적인 성과로 1,000원 택시 그리고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꼽으셨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모사업에서 경기 팔당 허브섬과 휴로드가 대상을 받은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이번에는 임기 내에 꼭 해결해야 할 시정의 핵심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공약은 이제 시민들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그 이 제목을 붙여놓고 열심히 이제 공약을 이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시민들과 약속한 공약 이행률이 한 90%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열심히 할 게 우리 공영개발 산업단지 지정이라든가 가구 산업 그 공동개발 시설 구축 그리고 저쪽 태천 쪽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그 우리가 그 갖고 있는 그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 문화 벨트 조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이들 어린이 보육 시설에 필요한 육아 종합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그 우리 저쪽 곤지암 쪽에는 만선 건업리 도로 확장 계획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확장 사업들 10억 건이 이번 임기 내에 이제 완료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위탁형 그 대안학교 설치라든가 장애인 권리증진센터 설치라든가 역세권 공공형 그 하이테크 밸리 조성 등 10건 정도는 좀 임기 내 달성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앞으로 재선이 되면은 꼭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역세권의 비즈니스 호텔이라든가 컨벤션 센터 건립,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설치, 그리고 신현리에 이제 우회도로 신설 추진, 그리고 경안천 수변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은 임기 내에 잘 완료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들과의 공약상을 잘 이행해서 좀 그 시민들한테 그동안 열심히 했다라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의 현안이 궁금한데요. 대표적인 지역의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고 이에 대해 생각하시는 해결책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주의 그 최대 현안은 아무래도 이제 교통입니다. 그 아침이면 아우성입니다. 그 출근길이 밀려가지고 그냥 한 30분 정도 갈 수 있는 길인데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제 불편해하고 해서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그동안은 열심히 뭐 우리가 저 성남 장원간 진출이 램프도 지금 설치 중이고, 또 그동안에 그 3385선 여기 이제 여기 가까이에 광주에서 이제 그 성남 넘어가는 터널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1구간, 2구간, 3구간 그 터널이 있는데 1구간은 다 해결이 돼서 잘 소통이 돼요. 근데 2구간, 3구간이 이게 매년째 지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여기를 빨리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뭐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광주로서 양평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예태가 됐으니까 앞으로 좀 잘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수강성도 지난번에 그 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제 같이 이제 그 전에 추진됐죠. 그리고 이제 그 위례 신사전 같은 경우도 반영이 돼서 잘 됐는데, 이제 그 경강선 연장 사업이 좀 이번에 그 지난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용인시와 지난 주일날 같이 공동 그 정책을 펴서 좀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현안은 그래도 아무래도 GTX 노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GTX 노선은 빠른 철도죠. 광주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강남까지 한 10여 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노선인데, 이게 이제 그 앞으로는 광주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주, 이천하고 같이 공동 사업을 해서 도시가 모두 그 30분 내에 그 좀 생활권을 좀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광주시가 협조를 해서 GTX 이제 노선을 빨리 좀 그 이번에 예타 없이 좀 그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시의 최대 현안 교통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또 광주시는 중첩 규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장기적인 그 중첩 규제를 사실은 막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팔첩 규제라고 하는데, 그 하나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우리가 규제를 크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종합대학 하나 설치할 수 없고, 이천이나 용인 같이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그 큰 대기업을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런 조건들이 있고, 또 이제 그 2,600만 수도권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팔당댐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 뭐 하나 이렇게 집 하나 이렇게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봤더니 군사 보호구역도 있고 그린벨트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옴짝달싹 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정부에 좀 풀어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꿈쩍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어서
제가 만든 슬로건 중에 이제 그 규제도 자산이다라는 그 말을 좀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팔당 상수원을 지키다 보니까 자연 환경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제 역발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용해서 그 관광 자원화해서 앞으로는 우리 광주시의 방향을 좀 이렇게 틀어야 되겠다. 지금도 그 방향을 좀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그 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좀 잘 그 저기 이룰 수 있도록 이 역발상의 그 생각을 갖다가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 활동을 하면서 예전부터 말씀을 해오셨던 규제도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정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 관광 산업 육성이 필수적인데요. 이 구체적인 정책 실행 내용과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글쎄 그 사실 이 관광의 3대 요소 그러면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성이라든가 또 자연이 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연성이라든가 또 교통이 필요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접근성 이렇게 그 세 가지를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 광주에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숙박 이런 시설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광주는 지금 그 고려 태조 때 940년에 그 광주라는 지명이 그 이제 생겨났는데 올해로 1082년 됐으니까 땅 속에 묻혀 있는 역사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개발해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엮는 작업이죠. 예를 들어서 진흙 속에 이제 진주를 저기 그 끄집어내서 지금 이렇게 그 씻어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페이퍼질을 해고 군역을 뚫어서 아름다운 목걸이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특히 이제 그 우리가 남한산성의 역사성과 천지남 여기를 잇는 광주 역사 그 돌레길 누구는 또 순례길 했는데 그 지금 짧은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전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런 그 관광 자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같은 데는 호국불교 그래가지고 거기 병자호란 때 전국의 스님들이 몰려와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저 밤에는 뭐 화살촉을 만들고 낮에는 성곽을 쌓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또 싸우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팔도 사찰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하나 복원해서 홈스테이, 템플 스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좀 거기서 뭐 며칠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는 또 그 천주교의 순교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난 그 1800년도, 1700년 말 뭐 해서 그때 4대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천주교인들이 많이 그 희생을 당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천주교와 불교가 그 역사가 같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길을 만들어서 그 저기 천지남은 저기 그 저기 태촌에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을 7군데를 만드는데 어쨌든 총 연장 121km를 잇는 우리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뭐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길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이제 그 천주교 그 대교구하고 그 잘하자고 그래서 천지남 쪽을 좀 잘 개발하는 걸로 해서 이제 그 길을 약속을 해서 MO를 맺었고요. 이제 또 그 내일은 이제 그 우리 불교계하고 MO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종로 그 조교사에 가서 총무원장님하고 MO를 맺으면은 앞으로 이제 그 불교와 천주교와의 만남이죠. 천지남이 그런 곳이에요. 그 천지남이 뭐냐면 옛날에 사찰이었었어요. 사찰이었었는데 그때 박해를 받을 때 그 서학을 공부하던 그 실학자들이 거기 이제 숨어 들어왔거든요. 숨어 들어온 사람들 또 스님들이 숨겨줬어. 그래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스님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 애달픈 이런 그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자비심이 이제 거기서 그 우리 자비심을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역사성을 잘 살려내서 두 축을 잇는 이런 그 광주 역사 문화 둘레길 이런 걸 좀 조성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 그 우리 저기 그 광주시를 관광도시로 이제 대도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되면은 그 거기를 저 종교 대화합의 길로다가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그 종교 대표자들 모셔서 함께 걸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저 종교를 초월해서 이제 그 평화의 그 어떤 그 도시를 좀 만들려고 이 관광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발전시켜서 광주가 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삼도록 하겠습니다.